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월 20일 한 주 또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입니다. 자, 활기찬 한 주 보내시면 이제 연휴가 되는데요. 오늘 출발을 멋있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재산세 들어갑니다. 재산세는 전체 이론 5강, 5강 하고, 그리고 기출지문 4강, 이렇게 해서 전체 9강으로 해서 1월 말까지 재산세가 끝나고 2월 달부터는요, 2월 달부터는 이제 국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재산세 과세 대상 오늘 공부할 내용이 비과세 부분인데요. 재산세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되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과세 대상 중에서 주택하고 토지 있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든 토지든 둘 중에 하나 출제가 되니까 이론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먼저 재산세 특징에 대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재산세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5가지로 압축해 보면 첫 번째,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년 부과하는데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 매년 6월 1일 그날을 과세 기준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누가 납세 의무자냐, 또 6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어디에 이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대상 납세 의무자 세율 부분이 다 다르죠. 그래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똑같이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고 성립 시기, 그리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는 과세 기준인 그날을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인데 과세의 주체가 누구냐? 부동산 물건 중심이니까 과세 물건의 소재지, 물건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과세권자로 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군세 그래도 되고 구자가 빠져도 구청장이 항상 내포되어 있죠. 시군세 그래도 되고 시군구세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격을 구분할 때 세금은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건 물세라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소유자 중심 또는 재산에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인세, 이렇게 인세와 물세로 구분하는데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대상 중 토지가 있어요.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합산 토지는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단서 없이 재산세는 인세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재산세는 기본이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다 이렇게, 다만 인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인세로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세금은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계산을 해서 스스로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조세가 있는 반면에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언제까지 얼마를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 문서죠. 문서를 발부하는,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징수 2가지인데 재산세는 그중에 보통징수로 되어 있다. 납세 고지서에 의해서 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만약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마지막 날 있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게 납부 기간이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러는데 그 마지막 날 그걸 납부 기한 이러죠. 그 마지막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때 가산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 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 이 경우 또 하나 고지서 발부할 때 징수할 세액이 걷어갈 세금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 걷어가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소액 징수 면제 제도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납세자 편의 제도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자, 모든 세금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걸 물납이라고 하는데 재산세는 물납을 부동산으로 해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 있는 제도를 물납이라고 해요. 물건으로 납부한다. 그래서 물납과 또 금전으로 납부하는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금전으로 한꺼번에 다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납부기한 지나고 3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분 재산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부하기가 곤란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사망할 때까지 납부 유예해 주는 것, 납부를 뒤로 미뤄주는 납부 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물납과 분할납부는 필수로 되어 있고 납부 유예 제도는 도입된 지 만 2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것도 앞으로 계속 물어볼 내용에 포함이 되니까 이 물납, 분납 그리고 납부 유예는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기억할 거 과세기준일 6월 며칠 1일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권자, 과세의 주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 고지서 발부할 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이 되고 부동산으로 250만 원 초과하면 3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다 충족한 경우에 납부 유예 제도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 대상 들어가기 전에 과세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할 때는 일반 부동산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틀린데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요. 예, 일반 부동산은 개별과세예요. 개별과세라는 얘기는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의 일반 부동산은 토지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가 부동산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따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계산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달에 고지서 나오고요. 토지분은 9월 달에 고지서 나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각각 계산해서 고지서도 토지분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과세를 한다. 뭐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주택에 대한 과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주택은요, 건물하고 토지를 분리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은 토지분 따로 건축물 따로. 그런데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 아파트가 됐던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왼쪽에 보시면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에 고지서 나오고 건축물은 7월 달에 고지서 따로따로 나오죠. 근데 주택은요, 한꺼번에 계산해서 7월 달에 고지서 절반 나오고 나머지 절반은 9월 달, 즉 20만 원 초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렇게 주택은 고지서가 2번 나와요. 2번. 자, 뒤에 가서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설명드릴 거고 여기서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하는 건데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것이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요 5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이나 주택은 부동산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 놓냐? 앞에서 얘기했죠. 일반 상가 등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과세한다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28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한다. 그 밖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그러면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는데 토지 대장에 아직 등재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토지가 조성이 됐으면 그것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토지 과세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럼 두 번째 건축물. 여러분 건축물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축물은 넓은 의미의 건축물이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어요. 여러분 건축법 그러면 건축법 2조 1항 제2호에는 건축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 중에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붕하고 기둥 또는 지붕하고 벽, 그게 건물이다. 그래서 건물이라고 안 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토지 위에 정착하는 각종 시설물, 지붕이 없지만 각종 시설물도 넓은 의미의 건축물이다. 여러분 유원지에 가면 각종 놀이기구 시설물이 있죠. 스케이트장, 전망대 시설물, 놀이기구 시설물, 그리고 20타석 이상 주변에 보면 골프 연습장 어떻게 생겼어요? 땅 위에다가 철탑 세워놓고 그물망 쳐져 있죠. 지붕이 없어요. 그런 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는 각종 시설물, 그것도 건축물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1번 건축물과 2번 시설물에 딸려서 부착이 돼서 붙어서 설치되는 시설물을 딸린 시설물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라고 생각하세요. 승강기가 일반 건물에 부착이 되든가 건물은 아니지만 일반 시설물에 부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시설물, 딸린 시설물을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해하실 때 건축물은 건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라. 지붕이 없는 토지 위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도 넓은 의미의 건축물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부동산 중에서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그 건축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 그래서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합쳐서 주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서 요 질문 많이 나와요.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택의 건물은 건축물이에요. 원래 건물이니까 건축물이잖아요. 근데 건축물로 과세 안 해. 또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하고 여기 두 개 다 여기 와서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와 여기 두 번째 줄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빼라.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는 토지가 아니고 주택의 건물은 건축물이 아니라 별도로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 중에서 주택의 토지 빼고 건축물 중에 주택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둘 중에 제외하고 주택으로 와서 따로 과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끝에 주택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다음 3번.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구, 기선, 동력으로 가는 선박이든 범선, 바람 등을 이용해서 가는 선박이든 큰 배에 딸려있는 이동수단이든 한강 주변에 건축자재를 싣고 운반하는 바지선이 됐든 수상에서 이동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선박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항공기,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비행기, 동력으로 가는 여객기, 비행선 하면 열기구 있죠. 바구니 같은 거 대형 풍선에 바구니 같은 거 달려서 외국에서 레포츠로 많이 이미 이용하죠. 비행선. 그리고 활공기 하면 엔진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비행기에 줄을 매달아서 활공기를 하늘 높이 올라가서 줄을 끊어버리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레포츠로 많이 이용되죠. 위로는 못 가지만 밑으로만 내려오는 그런 활공기. 그리고 회전익 항공기 하면 헬리콥터 비행기를 그렇게 부르죠. 명칭에 관계없어요.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기구가 항공기다. 그래서 원격 조종하는 건 드론 같은 건 항공기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런 과세 대상 물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합니다. 공부상에 여러분 공부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부상은 공적 장부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얘기하는 거고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것도 공적 장부죠. 이런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하고 6월 1일 사실상 사용하는 현황이 같아야 정상인데 서로 다르면 뭘로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도 있어요.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했더니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과되는 것보다 재산세 부담이 적어진다면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때는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 예외가 있어요. 그건 예외 규정이 있을 때만 다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서로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해야 되는데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하지 않고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했더니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뭐하면 적으면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했더니 재산세가 너무 적어. 그럴 때는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고요. 그럼 여기서 이 과세 대상에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토지 그리고 주택이거든요. 토지는 어디에 이용하느냐 요거에 따라 그리고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들어갈 건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재산세는 왜 내라고 하는 세금이에요? 이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 돈을 버니까 수익이 발생하니까 세금 내라 그래서 재산세를 응익과세다 이렇게 수익력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응익과세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토지하고 주택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건 재산세 많이 부과해요.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그럼 일반 상가 부동산하고 주택하고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게 수익이 많아요? 당연히 상가가 수익이고 주택은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주거용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론은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의식주 중에 기본적인 그죠? 자, 그래서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상가 부동산하고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상가가 재산세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범위 보고 갑니다. 첫 번째,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통합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를 한다. 주거용 건물과 부속된 토지를 통합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를 한다. 두 번째,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경계가 없어서 불분명하다 그러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합니다. 주택에 부속된 토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보는 거죠. 다음 세 번째, 한 동의 건물하면 여러분 동자 붙는 건물은 집합 건물이에요. 구분 등기가 되는 거. 그래서 이를테면 상가주택이 아니라 주상복합 건물이죠. 구분 등기, 주상복합 건물은 밑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로 구분해서 등기됐죠. 이런 한 동의 건물을 주택으로, 주택과 상가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오로지 면적 크기 계산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은 밑에는 상가로 재산세 부과하고 위에는 주택으로, 그래서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재산세 세율도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은 면적 계산하지 말고 오로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한 구의 건물은 하나지만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3층, 4층, 5층짜리인데 상가주택이에요. 건물은 하나인데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1, 2층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로 사용할 수 있고 3, 4층은 주택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뿐이지 구분해서 등기는 안 되죠. 이런 한 구의 건물하면 상가주택은 상가 건물은 주거와 상가 등으로 같이 겸용하고 있다. 주택과 주택이 아닌 목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전체 연면적 중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우리는 전부 다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 그런데 위에 세 번째, 이미 설명드린 한 동의 건물, 주상복합 건물은 구분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 계산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데, 네 번째, 한 구의 건물 상가주택, 겸용주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반대로 상가가 더 크면 그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하시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면 누진세 적용하니까 재산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라. 이를테면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3가구가 살고 있으면 잘라 주택을 3개로, 그래서 주택으로 보고 각각 계산하니까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는 것보다 세부담이 적어지겠죠. 누진세니까. 그래서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재산세 계산할 때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물어볼 수 있는 게 주택에서는 요거이라가 마지막 하나. 동일한 여러분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인데 관할구역 안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강남구 안에 주택 10개 가지고 있다. 소유자가 같다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물건마다 각각. 그래서 10개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마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지 소유자가 같다고 해서 합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에 보셨고 이제 비과세 대상 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에 있는 각 나라의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이런 건 재산세 내지 마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부하고 과세하고 또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도 연부계약 체결하고 매수계약자한테 재산세를 부과한 그런 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예요. 왜?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국가 등이 남의 재산을 타인의 재산을 1년 이상 대가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재산 소유자한테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를테면 국가 등이 타인의 토지를 대가를 안 주고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다만 국가 등이 사용하되 가로 안에 유료 대가를 주고 사용한다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으니까 그건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1번을 정리하면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 비과세고 2번은 국가 등이 1년 이상 타인의 재산을 공적인데 공공용에 무상으로 대가를 주지 않고 1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면 그런 재산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용도 구분 이러이러한데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데 그 첫 번째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런 토지는 가지고 있어 본들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이런 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음 두 번째 산림보호구역 및 공익상 재산세 부과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있죠. 여러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 다시 말하면 민통선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출입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토지는 비과세인데 다만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도 실제로 농사짓고 있어요.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주택에 딸려있는 대지 있죠. 토지. 요 네 가지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과세하고 요 네 가지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다. 다음 니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묘목, 씨앗, 종자를 얻기 위한 임야 또는 연구활동으로 지정된 그런 임야 과세하지 않고 공원 자연보전지구안의 임야나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임야는 출입할 수 없죠. 소유자도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하지 않겠다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죠. 6월 1일 현재 존속기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건축물 요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임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이면 과세한다. 1년 미만 없어질 건축물이라도 고급 오락장 등으로 사용한다. 사치성 그건 과세를
가능합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면 연수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다음 네 번째, 선박을 소유는 하고 있지만 비상재해 구조용이나 무료 도선용, 종교활동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선교 구성용이 뭐죠?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조종할 수 있는 선박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그게 선교 구성용이에요. 또는 본선에 달려있는 전마선, 이런 선박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마지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또는 철거 보상금 받고 철거하기로 계약이 확정 체결된 그런 건축물이나 주택이라면 과세하지 않는데, 이때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보상금 받고 철거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 토지는 아니고, 여러분 철거 명령 받은 건 건물만 철거되는 거지 토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는 건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는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건물분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과세 대상 그리고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시작되는 첫 월요일이잖아요. 자, 활기차게 한 주를 마무리하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래간만에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는 걸로 하죠.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